자, 안녕하세요. 저희 이제 지방세법 수업하도록 합시다. 거의 다 세법학투도 끝나가죠. 제 3장에 저희가 이제 지방세법으로 가서 수업을 좀 하겠습니다. 이 지방세법은 글쎄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제대로 좀 하면 좋은데 사실상 이제 지방세법을 제대로 공부하기가 좀 힘들죠. 저희 이제 공무원 시험에서는 제가 이제 공무원 이제 국세하고 지방세를 전부 다 박무각 대표 교수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수업을 하면 이제 지방세 11개 세목을 전부 다 가르쳐요. 그리고 지방세 기본법과 징수법도 지방세 특례 제한법까지 이제 수업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시험은 이제 세무사가 돼서 혹시 관계되는 이제 혹시 업무를 하는데 부동산 업무에 이제 한정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여기에 대한 혹시 시험 출제를 하게 돼요. 지방세법은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그치? 그리고 지방세법은 넓은 의미 학문적 개념이에요. 그러면 지방세 기본법 또 뭐 있을까? 그치? 지방세 징수법, 그죠? 또 뭐가 존재할까요? 그죠? 지방세법, 그죠? 지방세법 여기가 존재하고요. 마지막에 이제 지방세 특례 제한법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조금 더 확장을 시키면 그죠? 제주도 특별자치도에 관한 법률 뭐 등등등이 존재를 하게 되지만 기본적인 법률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지방세법 중에서 보세요. 지방세 기본법과 징수법에 관한 사항도 그죠? 당연히 이제 여기에 지방세법의 범죄의 출제가 혹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은 이 지방세법은 11개 이제 세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취득세 또 등록면허세, 재산세 또 뭐 있어 레저세, 또 담배소비세 또 그죠? 지방소비세 또 지방소득세, 지역자비세 등등등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 중에서 이제 여러분은 뭐만 그죠? 3개의 세목에 대해서만 출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지? 거기에 이제 첫 번째가 취득세에 대한 내용이 존재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등록 면허세에 대한 부분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재산세에 대한 부분 이 세 가지가 뭐예요? 출제 범위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지방세 기본법의 내용 또 징수법의 내용 또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대한 내용도 일로 이제 와서 그치 관계되는 내용이라면 그치 출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치 그래서 세 개 세목 중에 이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당연히 어디가 될까? 이 지방세법상 그치 취득세가 될 거예요. 취득세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셔야 되고 현재까지 출제된 문제 80%는 취득세가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등록면허세는 딱 한 번 출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출제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부동산의 취득을 원인으로 그죠? 취득세가 부과가 될 때는 등록면허세가 이제 부과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혹시 한 번 출제가 되는데 조문 제시형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출제된다면 재산세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또는 이렇게 전체를 물어보는 문제로 지방세법의 전반적인 지식을 좀 알고 있는가 이쪽을 좀 물어보게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실 때 이 취득세를 중심으로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이 한 80%가 출제가 됐고요. 그죠? 80%가 출제가 됐고 이쪽이만 20% 정도 출제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공부를 좀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리고 이제 회계학원 자체에서 공인회계사 시험 이제 1차에 지방세법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한 문제죠. 아예 이제 회계학원 강사들은 지방세법을 아는 강사 한 명도 없어요.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좀 있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하고 그죠?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가서 정리할게요. 쭉 글림스를 해본다면 그죠? 취득세에 관한 문제가 몇 문제가 있나요? 한번 넘겨보세요. 그죠? 취득세에 관한 문제가 한 10문제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10문제가 뭐 넘나? 그치? 10문제, 11문제, 그죠? 12문제, 그치? 뭐, 12문제가 이제 존재하고요. 등록면허세는 이제 딱 한 문제가 존재하고, 재산세에 대해서도 한 문제가 존재하네요. 그래서, 거의 80% 이상이 출제가 된다. 그리고 이 재산세도 조금은 알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제 재산세는, 재산의 보유에 대한 과세가 이 원칙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 같이 간단하게 시사적인 문제로 물어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취득세 중심의 공부를 좀 하시기를 바라요. 제 1절로 가서 여러분하고 지금부터 출발을 하겠습니다. 1절 취득세로 가서 정리할게요. 자 어떤 학생들 중에 저한테 그런 말 하더라고. 지방세법은 판례가 많이 나온다.
무슨 판례가 많이 나와? 기본적으로 그죠? 취득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겠지. 그래서 헛소리 삑삑하지 말고 오로지 취득서에서는 뭐를 본다? 이 취득이 뭔가를 여러분이 정비를 하셔야 돼. 그때 이제 우리 취득은 뭐예요? 그죠? 취득에 대해서는 혹시 학설하고 이제 판례의 견해가 존재를 하는데 학설의 견해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세법학자들이 없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세법 교수라고 해서 뭐 공저 이렇게 내는 사람들은 회계학 교수지 세법 교수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학설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오케이? 없다고 보셔도 돼요. 대법원 판례는 뭐다? 혹시 이제 크게는 취득의 개념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이론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취득에 관한 이론에는 크게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 실질적 그죠? 가치를 가진 것만 뭐로 그죠? 취득으로 보겠다는 견해가 하나 존재하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소유권 혹시 취득설 이 두 가지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이때 실질적 가치선은 뭐가 돼요? 그죠? 학설에서는 일부 인정을 하지만 이거는 아주 극소수설의 견해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소유권 취득설이 뭐다? 통설하고 판례 견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법원에서는 이 소유권의 취득의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뭐 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그죠? 실질적 취득은 물론이고, 그죠? 취득은 물론이고, 그죠? 자, 뭐 또 형식적, 그죠? 취득도 전부 다 뭐가 된다? 취득세의 과세 대상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잘 정비를 좀 해놓으시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소유권 취득세를 따라서 실질적 취득은 물론이고 형식적 취득의 경우에도 모두 취득세의 과세 대상이 된다. 이렇게 좀 정비를 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래서 명의신탁 계산을 해야 취득의 경우에도 뭐다? 취득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셔야 돼. 그럼 형식적 취득에는 뭐 대표적으로 그죠? 명의신탁에 의한 취득도 뭐가 돼요? 당연히 취득세 과세 예상 범위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되겠죠? 양도담보에 의한 뭐또 그죠? 형식적 소유권 이전도. 자, 얘네들이 대표적으로 뭐가 됩니까? 형식적 소유권 이전이 되는 겁이에요. 형식적 뭐가 되는가? 소유권 이전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전부 뭐가 된다? 취득세 과세에 해당이 된다는 사실에 주목을 하고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다만 이 형식적 소유권 취득 중에서 일부만 배제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죠? 그럼 명의신탁 또 양도담보 또 그죠?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신탁, 그죠? 재산에 대한 반환으로 인한 뭐가 있어요? 그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혹시 이전 등기 이런 것들도 전부 뭐가 된다? 혹시 자 뭐가 돼요?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정리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이 개념 하나만 안다면 전부 끝낼 수 있는 내용이 뭐다? 취득세에 대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을 거로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저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1문제나 12문제나 존재하니까 후다닥 풀면서 정비를 한번 해보시죠. 자, 문제 1번 가시죠. 지방세법 및 지방세 관계법상 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갑은 상속 개시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 뭐 했대요? 단순 승인을 했다는 겁니다. 혹시 자 뭐가 됩니까? 사례에 대해서 자료를 요약을 좀 해봅시다. 사례에 대한 뭘 하자? 그죠? 자료 요약을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치? 갑이라는 친구가 존재합니다. 그치? 당연히 이제 뭘 했어요? 피상속인이 사망을 했겠죠? 그죠? 가장 먼저 이제 여러분이 정리할 건, 피상속인이 존재한다. 그 말은, 이분이 이제 사망한 자가 되는 겁니다. 사망을 하시면서 이 피상속인에 뭐가 있었을까요? 재산이 존재했을 겁니다. 이때, 그치? 재산에는 뭐하고 자산과 부채가 모두 포함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갑이라는 친구가 뭐 했어요? 혹시 상속 재산과 상속 부채를 그냥 뭐 했다는가? 단순 승인을 했다는 겁니다. 혹시 언제서부터? 상속 개시일부터 2개월 혹시 상속 개시일부터 얼마? 혹시 2월, 그죠? 2개월이 되는 날에 뭐 있어요? 단순 승인을 했다는 겁니다. 이후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답니다. 그러면 자, 그치? 자, 단순 승인을 한 후에 번복하고 한정 승인을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합니다. 오케이? 자,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혹시 얼마 내? 안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뭐 할 수 있어요? 그죠? 한정 승인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안날부터
1월 이내에 뭘 했다는 것이야? 한정 승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한정 승인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만 하면 여러분이 끝나버릴 내용입니다. 뭐예요? 그죠? 상속 채무의 어디에서, 그죠? 범위에서 뭐 하는 것이다. 그죠? 상속 재산을 뭐 하는 것이다. 상속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될 것이야. 그때 이제 이 상속 재산 중에 뭐가 있다는가? 부동산, 또 부동산에 주문하는 것도 각종 권리가 존재했다는 겁니다. 그것들을 이제 여러분이 잡아가면서 정리를 좀 해 놓으면 되겠죠. 그죠? 자, 이에 대해 김 씨의 중대한 과실은 없었고 갑은 이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개월 후에 한정 승인을 했답니다. 이 경우 취득세 납세 의무에 대해 설명하라. 이렇게 정리를 했죠. 그러면 답안 간단하게 정리해버리고 끝냅시다. 첫 번째 뭐가 나옵니까? 그죠? 쟁점사항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치? 한정 승인한 경우에 그치? 그죠? 승인한 뭐에 그시 경우에 그시 거기에 이제 취득세 과세 대상 자산이 그시 과세 대상 자산이 있는 경우에 대상 자산이 있다면 그죠? 자, 과연 그죠? 한정 승인한 그시 한정 승인한 누가요? 그죠? 승인한 누가 상속인이 그시 자, 과연 취득세 납세 의무를 질 것인가 그시 납세 의무를 질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제 여러분이 쟁점사항이 존재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논거로 가야 될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이제 잡아야 될 게 뭐가 될까? 취득세 과세 대상에 대한 내용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럼 취득세 과세 대상은 뭐가 된다? 그치? 그죠? 취득세 과세 대상 자산에 과세 대상 뭐에 그죠? 자산의 액시 취득이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때 이제 중요한 내용을 먼저 잡아놓고 하시면 되겠죠. 취득세 과세 대상 자산은 뭐가 있다? 그치?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그죠? 부동산에 뭐 하는 거, 그치? 준하는 거, 그치? 세 번째는 뭐가 있어요? 각종, 그죠? 권리가 존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취득세 과세 대상 자산이 되는 것이야. 그리고 이제 취득에 대한 여러분이 개념을 가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취득에 대한 개념은 어디서 나와요? 취득세에 대한 용어의정에서 나옵니다. 매매, 또 교환, 그시, 자, 뭐, 그시, 현물 출자, 그시, 또 공유수면의 매립, 그시, 뭐 등등등, 그시, 일체 취득을 말한다. 그럼 뭐가 되고, 그죠? 첫 번째 원시 취득은 물론이고, 그죠? 두 번째 뭐 또 승계 취득도 그죠? 또 그죠? 이 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뭐든 유상 취득이든 그시 무상 취득이든 그시 무상 취득이든 그시 무상 취득이든 전부 뭐가 됩니까? 일체 취득이 뭐가 된다. 그죠? 일체의 뭐가 취득이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뭐가 돼요? 그죠? 이 전부가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글을 잡아가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사례 판단하면서 정비를 좀 하면 되겠죠. 그죠? 사례 판단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요? 그죠? 갑이 익시 피상속인의 그죠? 피상속인의 뭐에 대해서 그죠? 재산에 대해서 뭘 했다는 것이야? 한정 승인을 했다는 겁니다. 한정 승인을 했어요. 그런데 이 한정 승인한 재산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는가? 취득세 과세 대상 자산이 역시 과세 대상 자산이 뭐가 되어 있다는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이야. 이거는 뭐가 돼요? 오케이? 자, 얘를 뭐라고 이야기한다? 실질 취득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간주 취득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치? 그러면 당연히 얘는 뭐가 될까? 그치? 자, 승계 취득이 되겠죠? 취득세 과세 대상 자산이 포함이 되어 있다면, 그죠? 상속에 의해서 이제 취득한 것이고, 얘는 뭐가 됩니까? 그죠? 자, 당연히 취득세 과세 대상 자산인 무상 승계 취득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이제 글을 잡아놔야 될 거예요. 그럼 결론 가서 간단하게 답을 내놓으면 되겠죠. 그죠? 자, 한정 승인한 피상속인의 재산 중에 한정 승인 한 재산에 취득세 과세 대상 재산이 포함된 경우에는 당연히 뭐다. 그죠? 갑은 결론적으로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 이렇게
답을 정비를 좀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기 이제 살만 붙이면 이보다 좋은 답안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혹시 그렇게 이제 여러분이 답을 정비를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끝. 그지? 이렇게 정리하세요. 이게 이제 출제된 게 2009년도에 출제가 됐어요. 앞으로 이 문제는 출제될 가능성이 꽤나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단순승인하고 한정승인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법은 세법 자체의 논리가 어렵진 않아요. 오케이? 근데 이제 기타 법률의 내용을 너무너무 많이 알아야 되니까 그게 이제 법학에서 좀 어려운 점이 됩니다. 그래서 세법학을 한다는 건 법의 기본적인 좀 지식이 있어야지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일개 세무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야. 그치? 일개 회계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죠? 저 이수천한테 이제 수업을 들으면 법 지식이 굉장히 많이 생겨날 겁니다. 오케이? 그지? 그리고 자연스럽게 답안을 쓸 수 있을 거예요. 납세무가 뭔지도 모르고, 납세무의 성립학정 소멸이 뭔지도 모르고, 징수권이 뭔지도 모르고, 제척기간이 뭔지도 모르고, 부가권이 뭔지도 모르고, 취득이 뭔지도 모르고, 등록면허가 뭔지도 모르고 공부하면 되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있는 강의는 샘플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됐나요? 자, 문제 2번 가서 정리를 합시다. 2018년도에 출제된 문제네요. 그죠? 다음 사례를 꼭 물음에 답하세요. 자, 문제 2번 가서 정비를 좀 하도록 합시다. 자, 문제 2에서 이것도 이제 판례에 있는 내용을 발췌를 해서 출제를 했을 수 있지만 이건 판례 문제가 아닙니다. 자, 이제 한번 가서 정리를 좀 해봅시다. 내국법인 A는 2018년 7월 갑소유의 상가 건물 및 그 구속 토지를 경락을 받아서 뭐 했답니까? 취득을 했답니다. 자, 이 갑이라는 자가 뭐가 있었어요? 상가 건물하고, 그죠? 상가 건물하고 상가 건물하고 그 이제 부속 토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혹시 이 갑은 그죠? 상가 건물과 부속 토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뭐가 붙은 거예요? 경매를 혹시 당한 겁니다. 즉 채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했겠죠. 그래서 뭐 했어요? 경매에서 누가요? 그죠? 경매 과정을 통해서 이 누가 혹시 내국법인 죄송해요. A가 뭐랬답니까? 내국법인 A가 역시 당연히 역시 경락을 받았답니다. 그러면 경락을 받았다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 내국법인 누가요? 그죠? A가, 자, 뭐에 대해서, 이 상가 건물과 토지에 대해서 뭐래서, 그죠? 경락을 받았다는 말은 경매에서 낙찰을 받았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 부동산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임차인 을이 있어서 내국법인 A는 경락됨을 전부 납부한 이후에 을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 상가 건물에는 누가 있었어요? 을이라는 것이, 임차인이 존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임차인은 뭐에 대해서? 임차 보증금에 대해서 뭐를 갖고 있다는 것이야? 그치? 확정일자를 받아놨고, 이 임차 보증금은 뭐가 있다는가? 대항력이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때 이제 여러분한테 문제를 출제를 했네요. 한편 2016년 시행된 지방세법에서는 수용재개를 취득하는 경우 등 취득세, 과세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를 원취득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으나 2017년 개정돼서 현재 시행 중인 지방세법에서는 이를 규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국법인 외의 부동산 취득 시 또는 취득 전후에 해당 부동산은 취득세, 중과세, 비과세, 과세 면제 또는 과세 경감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죠. 중간에 있는 문구는 혹시 제가 볼 때는 페이크예요. 수용재결이 원시취득이 될까요? 그죠? 그죠? 제가 볼 때는 혹시 당연히 수용재결은 원시취득이 아닙니다. 승계취득이 되겠죠. 왜냐하면 수용은 그치 권리자한테서 권리자한테로 넘어가는 거가 됩니다. 그치?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이 정리해야 될 너무 간단하지 않아요? 그죠? 첫 번째 이제 물음 1에 대해서 정비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보시죠. 내국법인 A가 경락받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지방세법에서 과세 표준을 어떻게 산정해야 되는지 그 근거를 들어서 설명하라. 혹시 지방세법에 그럼 취득세 과세 표준에 대한 그죠? 규정은 어떻게 됩니까? 자, 이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죠? 취득세 과세 표준은 원칙은 어떻게 한다? 그죠?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혹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죠?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이때 그죠? 취득 당시의 가액은 그죠? 당시의 가액은 뭐로 한다? 그죠?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그치? 신고한 가액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다만 예외적으로 그죠? 자, 뭐가 없거나 신고한 가액이 그치? 자, 뭐하거나 없거나 그치? 신고 가액이 어디에? 그치? 신고 가액이 어디에? 시가 표준액에 미달하게 됩니다. 그치? 시가 표준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뭘로? 그죠? 시가 표준액을 뭐로 한다? 과세 표준으로 한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정비를 좀 해놓으면 되겠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두 번째 이제 과세 표준 산정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치?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으면 되겠죠. 그죠? 자, 누가요? 그죠? 자, 내국법인 A가 첫 번째 단계예요. 그죠? 원칙적으로는 그죠? 자, 내국법인 A가 그치? 내국법인 A가 그치? A가 뭐 취득 당시에 그치? 취득 당시에 그치? 가액으로 해야 될 겁니다. 이때 취득 당시에 가액은 뭐가 될까요? 그죠? 경납금액과 경납 대금하고 그죠? 그치? 확정일자를 받은 뭐를 그죠? 임차보증금 변제액이 그치? 임차보증금 뭐가? 이 변제액이 그치? 자, 더해진 그치? 가액이 뭐가 된다? 취득 당시의 가액이 될 거예요. 이렇게 이제 여러분은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런데 이 그죠? 취득 당시 가액에 대해서 뭐 했다면 신고를 했다면 해당 가액이 될 겁니다. 그러면 얘가 뭐 했다면 신고를 했다면 그죠? 자, 뭐 이게 신고 가액이 될 겁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뭐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예외적으로 그죠? 신고 가액이 없다는 겁니다. 그치? 또는 그죠? 신고 가액이 어디에 그죠? 시가 표준액에 뭐 했다는 것이야? 시가 표준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당연히 뭐로 한다. 그죠? 시가 표준액을 그치? 표준액을 뭐로 한다. 그치? 과세 표준으로 한다. 이렇게 이제 글을 써가면 되겠죠. 이게 이제 여러분이 보셔야 될 물음 1에 대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너무 쉽죠? 그죠? 10점 10점 나왔네. 자, 물음 2에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정비할 내용은 원시 취득인지 승계 취득인지 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않고 판례를 공부한다. 무슨 글자도 못 보면서 혹시 영어도 모르면서 무슨 판례야, 그치? 자, 가도록 할게요. 부동산 경락취득이 지방세법에서 원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에 1000분의 28, 승계취득에 해당하는 1000분의 40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그치? 자, 위 사례 내역범위 내에 부동산 취득행위가 지방세법의 원취득에 해당하는지 승계취득에 해당하는지를 논하시오. 그러면 자, 첫 번째 뭐 잡으면 되겠어요? 쟁점입니다. 그치? 한마디로 뭐가 됩니까? 그죠? 경락으로 인한 취득이, 그치? 취득이 뭔지, 그치? 원시 취득인지, 그치? 또는 뭐가 돼요? 승계 취득인지 여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이 정비를 해 놓으셔야 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제, 그죠? 자, 관련 법령의 규정, 논거, 그라운드로 가서 정리를 좀 하면 되겠죠. 그러면, 관련 이제 법령의 규정으로 가서 정비를 좀 해 놓기를 바랍니다. 그치? 또는 관련 근거를 가서 정리를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원시 취득이 뭔가, 그치? 승계 취득이 뭔가, 이걸 이제 여러분이 정비를 좀 하고 가셔야 돼요. 원시 취득이란 뭐가 됩니까? 그치? 자, 원시 취득은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의입니다. 그치? 자, 최초의 취득을 말한다. 오케이? 그치? 그죠? 어떠한 부동산에 대한 최초의 취득이나, 그치? 또 뭐가 됩니까? 그치?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이 된다. 그치? 무권리자로부터의 그치? 선의 취득이 기본적으로 뭐가 됩니까? 원시 취득이 됩니다. 여기 이제 해당하는 종류로는 뭐가 있을까요? 그죠? 자, 자가 뭐 했다든가 건축을 했다든가, 그치? 또는 공유 수면의 매립으로 인한, 그치? 수면의 매립으로 인한, 그죠? 취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에 원시 취득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승계 취득은 그럼 선생님 뭐가 될까요?
뭐예요? 의입니다. 그치? 일정한 권리자가 특히 다른 권리자로부터 취득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권리자로부터 취득한 경우를 말합니다. 됐나요? 그치? 이때 승계 취득은 다시 종류가 두 개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노란색으로 하나 쓰겠습니다. 그치? 하나는 뭐가 있고 무상 승계 취득이 존재를 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그를 잡아가라는 것이야. 또 하나는 뭐가 있다? 유상 승계 취득이 존재한다. 이렇게 이제 잡아가라는 것이야.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럼 무상 승계 취득은 도대체 대표적으로 뭐가 될까? 혹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승계 취득한 경우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나? 그죠? 상속에 의한 취득도 증여에 의한 취득, 취득 등이 포함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에 반해 유상 승계 취득은 뭐가 돼요? 그죠? 당연히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하는 경우가 말합니다. 그죠? 자, 매매에 의한 취득, 또 현물 출자 등에 의한, 출자 등에 의한 취득이 뭐가 된다? 유상 승계 취득이 된다. 이렇게 잡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뭐예요? 그죠? 사례 판단을 해 놓으셔도 괜찮을 겁니다. 자, 보시죠. 자, 뭘 했어요? 내국법인 A는, 내국법인 누구는, A는, 종전에, 자, 누구, 그죠? 상가 건물의 권리자, 갑이, 갑의 재산에 대해서, 재산에 대해, 자, 뭐가 일어났고, 경매가 개시됐고, 경매가 개시됐고, 그에 따라 뭐로 인해서, 경매로 인해서, 해당 상가와, 해당 뭐하고 상가와 그 부수 토지를 뭐한 것이다. 취득을 한 거가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이거는 당연히 뭐가 될까요? 종전의 권리자 갑으로부터 자, 내국법인 A가 취득한 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요? 그죠? 당연히 승계 취득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 뭐예요? 그죠? 경락대금의 납부라는 사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될까? 당연히 유상 취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로 뭐가 돼요? 그죠? 자, 한마디로 유상 승계 취득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비를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4번에서 결론으로 가서 이 부분을 정리를 좀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결론 뭐다? 내국법인 누구지? A의 취득은 뭐가 된다? 내국법인 A의 취득은 뭐가 된다? 당연히 승계 취득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간다면 승계 취득 중에 뭐다? 유상 승계 취득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너무도 멋진 답이 여기서 풀어지는 꼴이 될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게 2018년도에 출제된 세무사 시험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답도 정리 잘 해놨으니까 이거 가지고 이제 정리를 좀 해놓기를 바랍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여기까지 뭐 좀 올려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제가 이제 이슈천닷컴에서 유튜브를 하는 건 유튜브가 이제 먹고 마시고 놀고 보여주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지식이 전파되는 것이면 좋겠다. 그리고 무료잖아요.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여기까지 좀 제공을 해드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